제 실행력이 진짜 쓰레기라고 계속 생각했어요. 맨날 이거 한다 저거 한다 말만 많고 막상 실행한 건 진짜 하나도 없으니까. 그리고 그런 상태가 계속 반복됐거든요. 몇 년째. 이게 진짜 심각한 게 어느 순간에는 저조차도 저한테 아무런 기대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어떤 방법을 써봐도 실행이 안 될 때가 있지 않으세요? 몸은 안 움직이고 머리만 복잡하고 나만 진짜 이렇게 게으른가? 나만 이렇게 진짜 구제불능인가? 의지박약인가? 이런 생각만 계속 들고 그러면서 자괴감이 밀려와요. 제가 진짜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상태였거든요. 지금은 저를 관찰하고 저를 살펴보면서 조금 알게 된 게 있어요. 단지 제 잘못만은 아니었다는 것을요.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물론 제가 많이 게으르고 그런 사람이기도 하지만 저는 제 안에 있는 큰 저항을 발견했고 동시에 제가 놓여있는 환경, 이게 문제라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중에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계속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작 실행을 못하니까 제가 저를 믿지 못하게 되고 자기 비하가 점점 심해지게 되고 머릿속에서 계속 이런 말들이 저를 괴롭혀요. 커봐, 너 또 못했지. 이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제가 저를 못 믿는 상태, 즉 자기 불신의 상태가 지속이 되고 이게 굉장히 저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자기 불신이 계속된 상태에서 계속 이런 상태에서 저와 지내다 보니까 점점 행동 에너지가 없어지고 더 실행과 저를 멀어지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 스스로. 내가 어차피 안 할 거 알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제가 저와의 약속을 너무 쉽게 어겼기 때문이에요. 이게 한두 번 어기는 건 되게 쉽잖아요. 누가 보는 것도 아니니까. 나와의 약속을 어기는 게 정말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보다요. 말만 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아무것도 안 하는 나한테 이제 어떤 기대도 하지 않게 되는 상태가 계속 지속되거든요. 그렇게 자기 비난을 하는 나와 24시간 같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제 실행 에너지를 점점 더 빼앗아 가고요. 이런 상태가 너무 답답해서 가끔 막 술 같은 거 마시면 나 이번엔 진짜 해야지 같아서 막 얘기를 하다가 다음날에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면 그게 어찌나 믿고 싫은지 정작 말만 하고 행동을 안 하는 내 모습이 얼마나 진짜 밉던지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내 모습이. 그리고 또 어찌저찌 실행을 한다고 해도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오래 못 가고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걸 실행한다는 것 자체가 내 인생에 변화가 있다는 뜻인데 그게 내 뇌를 괴롭히는 과정이니까 의지력으로 뭔가를 꾸준히 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상위 10% 안에 든다는 게 무슨 말인지 실감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자체가 재능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진짜 오래 했었거든요. 저는 5년 전에도 5년이 뭐야? 한 7년 전에도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나의 일을 찾아가고 나의 일을 만들어내고 그 원하는 삶을 살고 내면에 대해서 공부하고 감정에 대해서 알고 이런 걸 배우는 거에 관심이 진짜 많았었는데 관심만 많았지 정작 행동으로 했던 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벌써 아무것도 안 한 채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고 항상 제가 꿈꿔왔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에 합당한 행동을 전혀 하지 못했었어요. 참 길고 길었는데 물론 지금도 아직 완벽하게 극복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실행력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진짜 별의별 짓 다 해보고 정말 진지하게 곱게 고민해봤던 사람으로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써봤던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봤고요. 하나는 강제적인 방법들이고 두 번째는 습관으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럼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우선 그 강제적인 방법에서 첫 번째는 공개적으로 데드라인을 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공개적인 데드라인이 그냥 나 혼자 언제까지 하겠다 이 약속으로는 약간 부족해요. 혼자 한 약속은 사실 깨지기가 쉽거든요. 흐지부지 되기도 쉽고 잊어버리기도 쉽고 그리고 그렇게 혼자 한 약속이 자꾸 깨지잖아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제 나를 믿지 못하게 되는 게 가장 최악이고 그리고 원래 내가 하고 싶어 했던 일도 그 일 자체가 그냥 싫어지게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절대 실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실행을 하지 않으면 못 빼길 상황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서 쓸 수 있는 게 사회적인 압박감인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선언하는 거죠. 저 이 날짜에 뭐 합니다. 이 날짜까지 뭐뭐뭐 합니다. 저 언제까지 몇 킬로 뺍니다. 그거를 온라인이든 뭐 오프라인이든 편하신 방법대로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내 데드라인을.
근데 솔직히 이렇게 선언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그 목표에 대한 저항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되게 긍정적인 신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은 상태? 진짜 실행 에너지가 바닥일 경우에는 이거 자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이야기는 뒤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실제로 이 방법을 활용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강의를 준비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데이 클래스를 오픈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픈 날짜를 정하고 그 공간 담당 직원분에게 이 날짜에 하겠다고 이미 약속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진짜 빼도 박도 못한 상황이었죠. 나는 어떻게든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 근데 날짜가 잡혔는데 나는 이제 이걸 해야만 하는데도 머릿속에 진짜 이 생각 저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아, 진짜 괜히 한다 했나?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나보다 잘난 사람들도 많고 더 많이 아시는 분들도 많은데 내가 이걸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 계속 부정적인 생각만 들고 아, 진짜 너무 하기 싫어서 막 나쁜 생각도 들더라고요. 나 진짜 저 어디 아파서 사정이 생겨서 못할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싶고 솔직하게 막 진짜 그랬었는데 이게 날짜를 잡아두니까 막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진짜 계속 온갖 불안들이 막 다 튀어나와서 걱정이 너무 많으니까 막 잠도 잘 못 자고 회사 끝나고 막 집중해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막 해야 되는데 근데 그 강의 모객이 다 끝난 거예요. 수강생 분들이 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강의까지 이제 2, 3일 정도밖에 안 남은 상태였어요. 진짜 방법이 없잖아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 진짜 강의 당일까지 PPT를 막 만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아마 강의 한번 해봐야겠다 이 마음이 금방 흐지부지 됐을 거예요, 진짜. 그 강의를 준비했던 기간 내내 불안감으로 봤을 때는 바로 관뒀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대학교 때도 이제 시험 기간이나 조별 과제를 발표해야 되는 날이 다가오면 어떻게든 그 전날에 뭐 밤을 새든 뭐든 어떻게든 했었어요. 어떻게든 했었고 회사도 마찬가지로 진짜 중요한 뭐 미팅이 있거나 회의가 있거나 하면은 어떻게든 준비를 그 안에 끝내게 되잖아요, 사람이. 미루고 싶어도 미룰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진짜로 만약에 해보고 싶은 일이 있으시면은 그러니까 공개적인 공간에 박제를 한다거나 누군가에 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내일에 내가 알아서 하게 되어 있다. 어떻게든. 저는 그때 그래서 그 강의를 정말 잘 끝냈고 좋은 피드백도 되게 많이 받아서 진짜 하기를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강제적인 방법에서 두 번째는 돈을 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확실한 것 같아요. 세속적이긴 하지만, 좀 웃기긴 하지만. 저는 운동을 돈을 내고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헬스장 가서 억지로 운동했던 게 다였는데, 제가 이제 백수 시절이나 공백기가 길어졌을 때, 밤낮 바뀌고, 배달음 시켜 먹고, 술 먹고, 이런 기간이 진짜 길어지다 보니까 몸이 정말 정말 안 좋아졌었어요. 살도 정말 많이 쪘었고, 건강이 진짜 완전 엉망이 됐고, 회사를 가게 되면서 월급이 들어오니까 PT를 끊었어요. 그냥. 일단 끊었는데, PT가 정말 비쌌어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셔가지고 자세 교정이나 이런 것도 다 봐주시고 해서 비쌌는데 일단 끊었어요. 엄청 무리를 해서 돈을 냈는데 안 갈 수가 있을까요? 가서 뭐라도 해야죠. 뽕을 뽑아야죠. 그래서 무조건 그 시간에는 거기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진짜 몸과 마음이 연결된다는 걸 정말 많이 느꼈고 체력이 좀 괜찮아지니까 그냥 퇴근하고 막 누워만 있었는데 그때 에너지가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진짜 운동을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또 진짜 가기 싫은 날이 있잖아요. 회사에서 일도 되게 많고 힘들거나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요. 이래도 만약에 제가 혼자서 헬스장에 다녔다고 했으면 무조건 안 갔을 텐데 그게 1회에 7만 원이었거든요. 가야지. 무조건 가야지. 내가 아프더라도 가야지. 해서 어떻게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꽤 길게 운동을 배웠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돈 때문에 간 것 같아요. 물론 운동이 재미도 있긴 있었지만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돈을 많이 냈기 때문에 갔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것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책을 써야 된다. 아니면은 내가 뭐 글을 올려야 된다. 내가 해야 될 게 있는데 하기가 싫어. 내 믿을 만한 지인에게 내기처럼 일단 100만 원을 돈을 주고 이거 내가 이때까지 못하면은 그냥 이거 너 가져.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자기계발 모임에 나갔을 때. 좀 세속적이긴 한데 효과는 진짜 좋아요. 근데 그 금액이 클수록 그 금액이 나에게 부담이 될수록 내가 그 약속을 무조건 지킬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모임이나 뭐 챌린지 같은 거를 돈을 내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인간도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책임하게 약속을 안 지키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같이 열심히 하는 환경에서 나만 안 하기가. 그리고 옆에서 또 같이 으쌰으쌰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같이 하게 되고 포기하기가 어렵게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내고서라도 나와 맞는 사람들을 찾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유료 모임이 저는 앞에 말씀드린 사회적인 압박감과 돈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조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었구나. 지금 되돌아보면은 독서 모임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책 한 자라도 더 읽고 막 그랬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강제적인 방법에는 사람을 활용하는 것과 돈을 활용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효과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진짜 습관으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 위에서 말씀드린 방법은 진짜로 말 그대로 강제적인 방법이잖아요. 굉장히 강압적인 방법? 내가 진짜 너무너무 행동이 안 되니까 진짜 억지로 나를 하게 만드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약간 단기적인 것 같고, 진짜로 내가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내 일상에서 루틴으로 만드는 게 가장 효과가 좋았어요. 내 하루 일과 중에서 아무 생각 없이 자동으로 그 행동을 하게 만드는 일종의 습관의 영역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루틴으로 만드는 이야기는 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매번 오늘 뭐 하지? 오늘은 이거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 자체를 없애고 그냥 바로 실행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혹시 그 루틴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시다면은 그 영상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링크 걸어둘게요. 지난번에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내가 항상 매일 이미 하고 있는 행동 뒤에 추가로 새로운 행동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 새로 하려는 행동의 크기를 매우 정말 작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퇴근하고 집에 오면은 그냥 바로 집에 눕고 싶잖아요. 자동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퇴근하고 바로 카페에 가는 거예요. 그냥 퇴근한다. 맨날 퇴근은 당연히 해야 되니까. 근데 그 뒤에 카페를 간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카페를 가면 뭐라도 하게 되니까. 아니면 퇴근을 해서 집에 온다. 그러면 샤워를 하잖아요, 보통. 하고 난 다음에 책상에 앉아서 노트북 켠다. 이렇게 작은 행동을 바로 뒤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 일 끝나고 집에 안 들어가고 카페를 가는 건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 공간으로 가게 되면은 나는 이 행동을 한다는 게 점점 뇌리에 박히게 되는 것 같아요. 집에서 행동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방이 분리되면 가장 좋거든요. 잠을 자는 방과 내가 작업을 하는 방이 분리돼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저도 집이 그런 구조가 아니어서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 들어오면 항상 바로 눕고 싶은 욕망에 휩싸였었는데 책상을 만들어 놓는다거나 여기에 앉으면 나는 이 행동을 한다는 거를 계속 그 뇌리에 각인시키는 거죠. 근데 집에서 진짜 공간이 안 나오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밖에 카페를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특정 노래를 계속 똑같이 틀어놓는 것도 되게 효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들으면 나는 그 작업을 하게 되는 자동으로 그 행동이 나오도록 만드는 거죠. 가사가 있는 노래 말고 잔잔한 노래, 감 있는 그냥 잔잔한 노래 같은 것들을 틀어놓고 어떤 행동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그 노래를 들으면 행동이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보고 되게 신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것도 효과가 있구나. 근데 내가 그냥 강아지야, 개야. 그래서 제가 저를 약간 훈련시키는 것 같은 느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하고 있는 행동 뒤에 새로운 행동을 붙여서 실행한다. 근데 그 새로운 행동을 굉장히 작게 만든다. 이거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무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냥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성공률 100%의 진짜 작은 일을 한 가지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양치하기, 물 한 잔 마시기, 뭐 눈썹 정리하기, 손톱 깎기. 사소한데 나한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고 시간은 되게 오래 걸리지 않은 그런 일들 있죠. 그런 거를 어떤 일이 너무 하기 싫을 때 먼저 하고 그냥 고민하지 않고 바로 그 다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앞에 말한 내가 하고 있는 행동에 새로운 행동을 붙이는 거랑 같긴 한데 약간 성취감이 있더라고요. 미션을 완료하는 느낌?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스쿼트 10개, 50개 이런 것들도 진짜 좋아요. 몸을 움직이는 게 진짜 효과가 좋긴 하거든요. 몸을 움직이면 머리도 깨어나는 느낌? 근데 일단 이거 자체가 쉽지 않으니까 더 쉬운 일들로 우선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 제가 실제로 해봤던 방법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이게 들으면은 그럴듯하기도 하고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긴 한데 실제로 해보면서 약간 부작용이나 좀 깨달았던 점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강제적인 방법 있잖아요. 이거는 조금 주의가 좀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제가 그때 이제 강의를
해보자 해서 그 데드라인을 바로 박아버렸다고 했잖아요. 그 담당자 선생님에게 날짜를 정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이미 이전부터 해보고 싶었고 어느 정도 그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그 분야에 대해서 고민도 했고 실제로 경험도 했었고 쌓였던 게 있으니까 날짜라는 압박이 있어도 제가 그거를 완성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완전 노베이스인 상태였다고 하면은 진짜 너무 무모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준비가 돼 있었을 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야 되는 방법인 것 같아요. 물론 정말 노베이스여도 저지르면 어떻게든 해낼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다가 너무 역효과가 나서 일을 망친다거나 이러면 아예 내가 좋아했던 일이 싫어질 수도 있으니까 무서워질 수도 있으니까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이었어요. 많은 방법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보시다가 진짜 그래도 나는 안 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난 실행에 그냥 안 돼. 도저히 안 되겠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저도 많이 그랬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그냥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행동에 대한 저항이 너무 많다는 거는 어쩌면 그 일을 아직 시작할 때가 아니라는 신호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떡하죠? 계속 해야 돼, 해야 돼 하면서 나를 푸시한다거나 억지로 하려고 하는데 행동이 안 되는 나를 보면서 나를 비난하게 되고 비하하게 되고 나를 싫어하게 되고 아, 나는 왜 이것도 못하지? 다른 사람들은 잘만 하는데 난 대체 왜 이 모양이지? 이러면서 내가 점점 나를 싫어하게 되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한테 진짜 더 악영향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진짜 안 좋은 게 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에너지가 계속 빠지고 있는 행동 패턴이더라고요. 막상 몸으로는 행동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가만히 사람이 누워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머릿속에서는 계속 24시간 내내 일을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하지만 나에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 근데 신경은 계속 쓰고 있고 마음에서 계속 그게 남아있으니까 찜찜하고 계속 자책하고 나를 비난하고 이게 얼마나 진짜 비극인가요? 그럴 때는 저는 그냥 아 지금은 때가 아니구나. 내가 아직 이걸 할 준비가 안 됐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푹 쉬시거나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주무세요. 뭐 가볍게 운동을 하는 걸 좋아하시면 운동도 하셔도 되고 그냥 쉬세요. 근데 계속 만약에 찜찜하다. 난 그래도 이거 계속 해야 돼, 해야 돼. 이 생각 계속 올라온다. 그러면 그때 그냥 빈 종이를 꺼내서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싫을까? 왜 이렇게 행동을 하기가 어려울까? 내가 이 일을 안 하면서 얻고자 하는 건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내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거예요. 나와의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실 이런 질문을 정해두지 말고 그냥 막 써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아, 그냥 답답해. 너무 짜증나. 내가 싫어. 나 진짜 왜 이래? 진짜 답도 없어. 너 왜 이래? 이러면서 막 그냥 그걸 쓰세요. 그냥 막 쓰다 보면은 갑자기 생각이 날 때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와의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나를 좀 덜 다그치게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나만의 답을 찾게 돼요. 그래서 그 행동을 다른 방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그 행동을 정말 포기한다든지 나만의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얘기가 많이 길었는데 제가 진짜로 정말 진짜 지독하게도 실행을 못하고 항상 이렇게 저항에 굴복했던 사람으로서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지금 당장 실행이 안 된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잠깐 때가 아닐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많이 아픈 걸 수도 있고 많이 지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내가 그걸 그렇게까지 원하지 않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원해서 그게 너무 간절하니까 오히려 더 압박감 때문에 행동을 못한 걸 수도 있고 완벽주의가 올라와서 내가 이거를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단지 아, 나는 왜 이것도 못해. 난 왜 이래. 이러면서 나를 비난하거나 자책하거나 나를 굉장히 부족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를 믿지 못하니까 어떤 걸 행동하는 게 너무 어렵고 아무것도 행동을 못하니까 내가 또 나를 못 믿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나를 그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진짜 작은 것부터 100%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해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고 거기서 성취감을 맛봐야지
긍정적인 선순환이 돼서 나 이 정도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거든요. 처음부터 결과물이 훌륭한 것들을 막 내놓고 엄청 실행을 잘한다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그게 되게 쉽지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너무 다그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럴수록 원하는 목표와 점점 더 멀어진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내가 괜찮아졌을 때 그렇게 하나씩 해보는 걸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겠어요. 이렇게 찌질하고 진짜 못난 모습도 있는 나지만 이것도 나잖아요. 그냥 같이 가는 거죠. 앞으로도.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분명히 행동이 자연스러워지는 날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저는 기쁠 것 같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저랑 편안하게 이야기하러 와주세요. 그럼 안녕.